안녕하세요. 텔레스 코리아에서 온 조재용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의 발표를 맡았는데요. 네, 오늘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이 주지하시다시피 지금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AI에 대한 뉴스가 연일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오픈 AI 소라에 이어서 중국에서도 실사와 같은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 AI가 발표되고 많은 논란과 논의들이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코드, 음성, 비디오, 이미지 생성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개선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잠재적인 어떤 상업적인 가치 또 기회가 무한히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혁신들이 이렇게 앞서 말했던 모든 혁신들이 다른 혁신을 또 낳고 가속화하고 이런 AI 주제와 맞게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동화의 범위와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진화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AI가 주는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생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랭체인을 통해서 서로 인터페이싱하는 일련의 AI 에이전트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생성형 AI 도구는 다른 생성형 도구와 통합을 통해서 더 강력한 기능을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5365의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든지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듀엣 AI, 아도비 포토샵의 파이어플라이 AI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AI와 결합하면서 어떻게 진화해 가는지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I 기능이 정교해지고 학습이 방대해져 갈수록 인공지능의 악용에 대해서도 그 대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악용되는 가능성 또 그에 대한 대책도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엔 AI 시대 이제 보안 위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적대적 기계 학습의 공격 위험과 대응, 그리고 그에 따른 안전한 AI 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저희 텔레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고 암호화하고 또 키를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레스에서는 해마다 데이터 침해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표는 2024년도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발표한 건데요.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는 AI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런 AI 관련된 생성형 AI에 대한 조사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AI 고속 혁신에 대해서 AI와 관련돼서 가장 우려되는 보안 위협이 이 기존의 여기 보시면 이제 기존의 계획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급격한 변화라고 68% 정도의 응답자가 보고를 했습니다. 기존에 잘 갖추어진 시스템과 이 계획이 변경이 되고 또 운영이 변경이 되고 그에 따른 환경의 변화가 보안에 비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기 빨간색 인티그리티라고 되어 있는 거 58%가 그 적대적 모델에 대한 우려로 응답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또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계속 서로 통합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 간의 신뢰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는 답변을 52%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AI를 통해서 개발 환경, 업무 환경, 안보 환경이 변화하는 것은 이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보보호 조치도 뒤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미 각 국가별로 많은 법률이나 조례, 가이드라인 등등을 통해서 학습이나 모델 배포 과정에서 혹은 서비스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몇 가지 국가별 규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 말에 발표한 주요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인정보 사전 실태 점검에서 사전 학습된 데이터에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요 식별 정보를 제거하고 AI 서비스 관련된 그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권고사항을 내놓았습니다. FTC, 그러니까 미 연방거래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학습 데이터로 만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모델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고요. 얼마 안 됐죠. 지난 3월 13일에 유럽의회에서는 AI를 활용한 실시간 생체정보 수집, 또 식별 시스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법안인 EU 인공지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6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서도 중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법안이나 또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해서 챗GPT 관련 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등 인공지능의 개발과 서비스 확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 당연한 수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비교적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지만 이건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 국가별 AI에 대한 규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접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민감한 정보 유출은 사용자가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공지능이 학습 과정에서 실수나 무감각하게 노출되는 개인정보 외에도 악의적으로 인공지능에 접근해서 개인정보나 민감한 데이터를 침해하는 공격도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니스트에서는 지난 1월에 얼마 안 됐습니다. 1월에 적대적 기계학습의 공격 및 완화의 분류와 용어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하면서 AI에 대한 적대적 학습 공격을 가용성과 무결성,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생성형 AI에서는 이제 남용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각 기능의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공격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고 각 공격에 대한 완화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공격은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격들이 니스트에서 갑자기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공격들이 있어 오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리스트에서 이번에 용어를 스탠다드화 시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로 보시면 중독 공격은 모델 훈련 중에서 악성 데이터를 삽입해서 아웃풋을 왜곡시키는 공격입니다. 중독 공격은 2006년에 웜서명 생성을 위해 처음 나타났고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팸 탐지나 네트워크 침입 탐지, 취약성 예측 등을 악용이 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에 따르면 기계학습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감지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중독 공격입니다. 두 번째 회피 공격이 있는데요. 그건 적대적 샘플을 사용을 하고 있고 학습 모델을 속여서 잘못 분류하도록 만드는 공격입니다. 통상 AI 시스템이 배포된 후에 공격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정지 표지판을 잘못 해석해서 정지해야 되는데 정지를 못하게 만든다거나 차선 인식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다른 차선으로 빠지게 만든다거나 하는 등의 공격이 이 회피 공격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공격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과 관계가 좀 있습니다. AI가 훈련된 데이터 중에 민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잘못 활용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공격자가 챗봇에게 다양한 질문을 한 후에 모델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취약점을 찾거나 민감 정보를 추측하는 공격입니다. 남용 공격은 여기 제가 보시면 위에 잠시만요. 여기 젠 AI하고 프리딕 AI하고 나눠놨는데요. 이 남용 공격은 젠 AI의 생성형 AI에서만 관계되는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피싱 이메일이나 악성 코드 작성 같은 악성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해서 AI를 악성 툴 제작기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생성형 AI를 제작해서 만든 랜섬웨어 공격 툴이나 프리드 GPT, 웜 GPT 같은 LLM 서비스를 악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빠른 속도로 지적이 되고 배포돼서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탐지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탐지를 못하게 돼서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이트리스팅 기반이 아닌 행위 탐지를 해서 공격을 방어하는 저희 텔레스의 랜섬웨어 프로텍션 같은 것이 이런 남용 공격으로서의 랜섬웨어 공격의 방어책으로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성형 AI 공격자는 가용성, 무결성, 프라이버시, 남용을 손상시키려는 그 목적을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오염된 샘플이나 학습 데이터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약 5천억 개의 매개변수 모델을 교육을 하려면 한 11조 토큰 정도의 교육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성형 AI 기반 모델 개발자가 선별되지 않은 광범위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어떤 데이터 세트 게시자는 그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는 URL 목록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해당 URL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쭉 가져오게 되는데 이 도메인이 만료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된 URL이거나 공격자에 의해서 해당 URL 리소스가 교체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겠죠. 이런 공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러닝머신 파이프라인에서 사용되는 모델 아티팩트의 정기적인 취약성을 검사한다든지, 웹스케일의 데이터 종속적인 경우에 제공자가 암호 캐시를 게시해서 다운로드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고, 또 도메인 하이제킹 훈련이 된 데이터 세트를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주입하지 않은지, 기본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무결성 검사를 계속해서 훈련 데이터가 깨끗한 아이인지 점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성형 AI 모델은 독점 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훈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그 같은 특정 작업이나 상황을 학습하기 위해서 민감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미리 학습을 해놓고 생성형 AI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라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려면 개발자들은 이제 API 키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API 키가 유출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보안에 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특히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게 될 때 여러 API 키를 통합 관리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안전한 모델 개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의도적인 코드가 삽입된 모델을 배포해서 보안에 민감한 소스 코드나 알고리즘이 실행될 수도 있고, AI 모델이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웹페이지나 문서 등이 수정해서 잘못된 정보나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수집된 문서나 내용이 GDPR이라든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 그러니까 삭제나 데이터의 위생 처리라든지 토큰화나 마스킹을 통해서 가명 처리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옆에 보시는 화면은 구글의 딥마인드 연구진이 발견한 현상인데요. 이 챗GPT에 포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계속 챗GPT에 계속 주입을 시켰을 때 훈련 데이터 중에 일부를 노출시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추출 가능한 기억화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이 현상이 또 간단한 명령을 주입함으로써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어떤 훈련 데이터들을 유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의 어떤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의 이제 국정원, 영국의 국립사이버보안센터, 미국의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을 비롯한 23개 나라의 23개 기관이 참여한 안전한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지침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지침은 공급자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승인되지 않은 당사자에게 중요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안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개 범주를 나눠서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디자인과 보안이 강화된 개발과 배포, 그리고 안전한 운영과 유지 보수로 각각 세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지침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이나 절차,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안전한 디자인을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개발자, 시스템 소유자 등 직원들이 그 위협과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위협에 대한 모델링뿐만 아니라 기능과 성능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설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API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민감한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로그인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 데이터의 적절한 제어를 적용할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한 개발을 위해서 외주 개발이나 오픈소스를 사용할 경우에 안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획득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공급망에 대한 보안, 그리고 자산 식별, 추적이나 보호하는 것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 데이터 소스, 제한사항, 보존기간 등 데이터 모델 및 프롬프트를 문서하고 기술 부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 액세스와 민감한 코드나 데이터를 보호하는 조치 등 인프라를 보호하고 사고 관리 절차의 개발이 필요한 안전한 배포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전한 운영과 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의 동작을 모니터링해서
보안에 미치는 동작을 보안의 동작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서 시스템에 입력되는 쿼리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하고 또 손상, 오용 시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전 과정에서 문서화되는 데이터에 해시나 서명을 포함을 해야 하고 그 모델이 훈련되는 즉시 모델 파일과 데이터 세트의 해시, 전자서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과 그 값을 공유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암호화나 뭐 서명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올바른 키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디자인, 시스템의 안전한 디자인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공격과 공격의 완화를 위해 검증된 보안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텔레스에서는 사이퍼 트러스트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검출과 암호화 그리고 키 관리, 시크릿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 가속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키 관리나 쿠버네티스와 같은 가상 환경에서의 암호화, 랜섬웨어 방어, 시크릿 관리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저장되고 학습되는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에 대한 조치를 위해 수집되는 텍스트, 뭐 이미지, 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서 어떤 규제에 관련된 거, GDPR이나 개인정보보호, PCI DSS 등 뭐 이런 규제에 위배되는 민감한 데이터들이 포함하고 있을 때 이를 검출하고 주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암호화 기능을 통해서 학습을 마친 데이터나 데이터 소스 안에 안전하게 데이터가 암호화되고 서드파티나 그냥 발주자로부터 또 발주자에게도 감춰야 하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데이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화된 데이터 액세스 할 수 있는 인가된 사용자나 또 시스템에서 뭐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암호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암호화 키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스템 대 시스템 또 시스템 대 사람에서 인증에 필요한 API 키나 다이나믹 시크릿, SSH 키 인증서 관련 인증서에 대한 암호화 및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퍼 트러스트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검출 및 암호화 동작에 대해서 그냥 흐름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특정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은행의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뭐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에 접촉되는 데이터가 있는지 검출하고 보호하려고 한다면 어떤 이 암호화 시스템이나 토큰화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보호 정책을 먼저 설정을 하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어떤 정보를 찾아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팅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검출하고 분류하고 또 검출된 데이터에 대한 저장 위치, 위험 여부를 분석하고 해당 내용에 앞서 설정한 정책에 따라 경고하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토큰화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프로세스에 특정한 프로세스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고 인가되지 않은 프로세스 접근을 차단하고 미리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AI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뭐 지금도 수도 없이 시도되고 있고 공격 방법은 다양화되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 정보를 포함한 기업 자산이나 민감한 정보에 대한 유출이 다시 한번 조용받고 있고요. 그에 대한 조치할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각광받으면서 여러 분야에서 특정 서비스를 위한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와 시스템에서 강조되어 왔듯이 충분한 데이터 보호 조치와 안전한 개발이 잇따를 때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서베이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설명해 주시면 스타벅스 커피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